그 스토아적 삶의 권유를 제가 어제 조금 봤는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너무 좋은 책이었고 저도 앞으로도 음, 계속 소장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짧게 한 5분, 7분 내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철학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네,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할 이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3일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궁금해진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책으로 계속 옆에서 내 정신을 이렇게 담그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절망할 때 우리가 좀 희망을 찾는 거지. 책 안 읽고 그냥 막 운동으로만 해도 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는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네, 철학에 관련 좋은 삶을 위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하는 철학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좋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아주의는 인류의 근본 질문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스토아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책이나 모든 자기계발서의 공통점이면 딱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제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내셔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네가 잘 살 수 있는지를 내 책에서 내가 내 답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스토아 철학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에우다이모니아 결국 이게 그리스어로는 선한 영혼이라는 한 주, 그리고 미덕, 평온, 미덕은 아레테, 평온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요 세 개가 이게 균형을 잡혀야 한다.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덕을 실천하고 평온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설명은 미덕은 우리의 행동 방침을 결정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평온은 감정적 고통을 예방해 준다. 이게 모든 깊은 프리미엄 종교나 프리미엄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미덕은 이거죠. 우리가 말해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여기에 하나 더 지금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더 붙이면 5개 어떻게 보면 그 스토아주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래야 잘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4대 미덕을 한번 짧게 보면 결국은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인데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는 기쁨이 그 미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미덕적인 이 4개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짧게 보면 지혜는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킹 능력.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죠.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버려 빨리.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네가 행동을 취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뭔가 일을 하고 나면 결과론에 대해서 되게 고민합니다. 근데 그건 결과론은 통제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 용기는 스토아 학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결과는 무관하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4가지 미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를 통해서 행동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하는 건 용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약간 미친 짓이죠. 결국은 핵심이 이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할 때 분명히 엄청난 그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용기라는 거고, 정의는 이거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더 하지 말라는, 어떻게 막 공정에 대한 다른 정의인데, 이게 정의죠, 결국은. 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 세네카의 이야기가 좀 와닿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린 대부분 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저도 이렇게 책 내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도 항상 이 문장을 계속 되뇌었어요. 제가 제 책에서도 인사이트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약간 도덕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철학적인 냄새가 좀 풍길 거예요, 이 책에서도.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중요한 사람도 돼야 되죠. 근데 결국은 좋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고요. 절제, 훈련, 네.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경향은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하지 않다고. 이게 자기계발서의 근간이죠. 모든 자기계발서는 요렇게 하면 다 우린 변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약간은 의견도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향으로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하는데 약간 좀 격한 예로 이런 것도 있죠. 음악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열심히 연주한다고 해서 음악의 천재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갖고 나온 경향이 있어야 되죠. 성향이나 재능이나.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약간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음악에는 재능이 없는 재능은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천재는 안 되더라도 자신이 음악으로 열심히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 그 정도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하튼 모든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훈련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 네,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 그냥 조금 제가 사족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을 정의롭게 대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행동하고 이게 용기고 장애물과 유혹을 극복한다면, 훈련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삶을 잘 헤쳐나갈 거다. 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이거죠.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잘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당신 삶은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이런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아, 이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옳은 일을 하고서 그것에 만족함으로써 당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거다. 네. 선행은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물질적인, 명예적인 걸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왜? 내가 더 만족하면서 내 행동을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순간 받잖아요? 행동이 개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되게 또 겸손해지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부자가 확 돼버렸거나 명예가 확 올라가 버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대부분의 갑질은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당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 개선하지 못하면 선행은 아니죠. 네. 그 얘기를 짧게 정리하는데 아마 이 얘기는 한번 외울 필요도 있죠. 스토아 철학의 믿음은 뭐냐 하면 지혜, 용기, 정의, 절제다. 더 필요한 건 하나 더 있다면 평온이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스토아 철학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하다. 네. 짧게 좀 정리를 했고요.